자, 한려초 친구들 지금 공개 수업을 시작하는 마음이 어떤지 발표할 수 있을까요? 신기초 애들이랑 하니까 정말 기대돼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공개 수업을 한번 해보게 되니까 뭔가 좀 떨려요. 신기초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설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먼저 발표 누가 할까요? 저는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돼요. 아하.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여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저는 여기서 실수를 할까봐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떨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업하는 것도 너무 영광인데 조선미 선생님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동이에요. 아하. 사람도 생각보다 너무 많고 지금까지 준비한 거를 실수하면 어쩔까 해가지고 너무 긴장돼요. 아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는데 사람들 앞에서 수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떨려요. 아하. 저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부끄러워요. 아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해요. 저희 공개 수업 보러 와주셔서 아하. 우리 오전에 질문 만들기 했었잖아요. 그때 핵심 질문으로 첫 번째 누구 것이 당선되었죠? 성은이께 되었죠? 그러면 성은이가 질문하고 우리가 다 같이 질문을 대한 답을 토의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주라는 학생은 공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는 무엇을 좋아하고 즐기는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책에 보면 그 희주가 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장면이 기억난가요? 네, 어떤 게 기억나요? 얼마큼 좋아했는지 표현되는 문구가 있었어요. 돌잡이 때도 공을 잡았다고 나온 묘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오, 책을 잘 읽었네요. 그 수학 문제 풀 때도 숫자 0이랑 공만 계속 칠했던. 답을 써야 되는데 계속 영하고 숫자 치라고 했었죠. 어릴 때 자기가 팔로 공을 치고 계속 따라가고 치고 반복을 했던 거. 그래서 막 무릎이 까졌다고 나왔어요. 그 장면을 우리 신보경 선생님이 기억이 생생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희주는 아기 때부터 공을 좋아했다. 앙앙 울다가도 고무공만 쥐어주면 울음을 뚝 그쳤다. 걸음마를 하면서부터는 온종일 대굴대굴 굴러가는 공을 쫓아다니며 놀았다. 기껏 쫓아가 주운 공을 다시 멀리 던진 다음 또 불이 나게 주우러 뛰어갔다. 공희주가 얼마나 공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도 공희주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나요? 나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생각이 난 사람부터 발표해 볼까요? 저는 되게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면 한 곡을 완곡시킬 때 그 뿌듯함도 있고 만약 대회에 가서 상도 타면 약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느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해요. 물. 맛있는 물? 네. 왜냐하면은 제가 수영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근데 생존 수영을 싫어해요. 왜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제 마음대로 수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물속에서 자유로운 건 좋아하는데 네. 뭔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좀 싫어하는구나. 네. 아, 저는 되게 줄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희주처럼 어렸을 때부터 줄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행 갈 때도 줄넘기를 빼놓지 않고 다 챙겨와서 줄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까지? 아하, 네, 좋습니다. 서준이? 저는 생물도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있는 생물을 하나하나씩 볼 때마다 이게 생물을 다 보고 싶다는 오기가 생겨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아하. 아직 키우고 있진 않지만 배경화면도 고양이로 해놓고 고양이 사진도 자주 보고 그래서 고양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새로운 사실이네. 저는요 진짜 하늘다람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늘다람쥐. 왜냐하면 너무나게 귀엽고요. 제가 카톡에다가 푸사에다가도 하늘다람쥐를 넣어놓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들끼리 질문을 해봤는데요. 오늘 작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패들렛에 만든 핵심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어떤 질문을 먼저 작가에게 질문할 것인가, 모둠장 중심으로 자기 질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모둠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친구들까지 협의를 거쳐서 1번 리스트를 정해주세요. 한 3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모둠별로. 그래서 3개 정도는 핵심 질문을 정한 다음 작가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3개의 카테고리로 만든 거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작가의 삶, 한 번 더 작가의 삶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소리질러 운동장 책에 대한 궁금한 거, 세 번째는 내 삶과 관계된 질문을 그것을 카테고리를 다 못 물어보니까 1모둠은 1번 거, 2모둠은 2번, 3모둠은 3번 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모둠이 다 됐으면 선생님한테 다 했다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과 친구들을 다시 초대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자기 질문을 잡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둠장과 함께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골라주시면 돼요. 모둠장은 기록해 주세요. 시작은 1모둠부터 해도 될까요? 모둠장님? 그거는 여기서 협의해서 그 주어진 시간이 하나당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한료초하고 나눠서 써야 돼서 선생님이 질문과 추가 질문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여기서 끝내주세요 할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3개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작가님이 또 대답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까고 합의해서 3개를 해놓고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우리 질문에도 많이 했지만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50분이 되었네요. 줌으로 작가님이 들어오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소리질러 네, 운동장 안녕하세요. 김현민 작가님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1모둠부터 작가님께 질문할 건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저는 작가님께서 너무 책도 훌륭하게 쓰시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셔서 너무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인데요. 혹시 처음부터 작가를 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작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장래희망을 쓰라 그러면 언제나 작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쭉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른이 되자마자 곧장 작가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방송국에서 글을 쓰는 구성작가 일도 했었고 그리고 어린이 서점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아주 작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여러분 글짓기 대회 하는 것처럼 어린이 소설을 써서 공모하는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나도 내 이름을 가지고 글을 쓰는 어린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 글을 그 공모전에 보냈고 아주 운이 좋게도 거기서 제가 상을 받은 덕분에 그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졌고 책이 세상에 나온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책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작가의 이름을 얻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저의 첫 번째 책, 저를 작가로 만들어준 그 책은 기호 3번 안석봉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작가님은 책을 좋아하시나? 책을 좋아할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군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저희 때는 지금만큼 다양한 놀잇감이나 컴퓨터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 저에겐 가장 재미난 놀잇감이자 장난감이 책이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책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꼭 책이 아니어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 마음껏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게 뭐 꼭 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책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질문했던 친구요. 책 말고 혹시 다른 거 뭘 좋아하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책은 좋아하지 않지만 따로 글쓰기를 쓰기를 좋아해요. 그렇구나.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자기 삶의 경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재미나게 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작가님이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쓴 이야기들을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제 책이 누군가는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요 책을 막 팔아야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책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쓰면서 늘 생각하는 건 있어요. 내가 어린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글을 쓰지는 말아야지. 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옆에서 친구처럼 지켜보면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서 나의 주변을 같이 바라보면서 내 삶을 들여다주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을 친절하고 정하게 들여다보아주는 그런 사람처럼 글을 써야지 이렇게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나의 그런 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여러분이 제 글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 다정한 마음이 베스트셀러의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네, 대답이 됐을까요? 같이. 네,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멋진 작가가 되셨는데 혹시 작가가 된 후에 평소 일상 또는 삶이 달라진 건 없나요? 작가가 된 뒤에 달라진 것, 사실은 작가가 되어서 달라진 게 크게 없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전보다 어린이들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 책을 읽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책 이야기 해주세요 하고 저를 많이 초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면으로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린이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 달라진 점입니다. 책에 대한 네. 질문을 해주세요. 네, 소리질러 운동장 작품을 읽고 나서 든 질문,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책을 쓰셨는데 인물 중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랑 착하게 제일 만든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지금 질문한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책을 읽고 나니까 누가 제일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님이 제일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시점에서 감독님은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김동혜를 그 거짓말 때문에 퇴출시킨 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어서 퇴출시킨 것 같고 공희수가 여자라는 이유로 안 됐다고 못 들어온다 했던 게 그게 제일 나빴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보기에 감독님 좀 왜 저럴까? 좀 이상하다.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글을 쓸 때 소리질러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쓸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만든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한 어떤 일들이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나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실수로 혹은 잘못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얼마든지 그것은 나쁜 일이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바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 감독님도 워낙에 낡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좀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이긴 하지만, 공희주랑 김동혜 같은 친구들이 자꾸 감독님한테 왜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나쁜 행동들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독님을 너무 나쁘다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독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동해가 스포츠 정신도 잘 지키고 정직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정직한 아이. 실은 김동혜는 거짓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꼭 필요할 때도 사실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 이런 것이 그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쭉 계속 살 수 있었던 데는 저는 공일가 친구들의 그런 도움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너 왜 그래? 이렇게 그 친구한테 탓을 하지 않고 너 원래 거짓말 못하잖아. 괜찮아.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준 공희주 같은 친구들 덕분에 김동혜는 계속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서로 저 친구는 원래 저게 친구의 원래 모습이야. 저 친구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공희주 같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진짜 자기의 모습을 속이지 않고 태어난 대로 자연스럽게 모두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나의 고민과 삶에 대해서 작가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준비했어요. 저는 꿈이 작가입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라는 직업만큼 불안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 것이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저같이 작가가 되고 싶은데 걱정되는 아이들을 위해 격려의 말을 한번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시나요? 지금 방금 물어봤던 친구요. 작가가 되면 뭐 가장 불안할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걱정이 되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는데 과연 제가 낸 책이 잘 팔릴까? 그걸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작가가 되어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한참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돌아본 나의 모습에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사는데 그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구나. 돈이 조금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돈정하느라고 좋아하는 일을 못하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삶의 기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좋아하는 일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류초 친구들 한 명만 더 발표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아직 작가님께서 하시지 않은 답변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글을 잘 쓰시죠?
우리 반은 한 달에 몇 번씩 글쓰기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하고 싶은데 저는 1등하는 방법은 잘 몰라요. 대신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좋은 글을 쓰는 방법, 그거는요, 저한테는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솔직하게 쓴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1등을 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멋진 글을 쓰지 않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마음으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쓰려고 언제나 노력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솔직하게 쓴 글이 남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쓴 글보다 언제나 늘 재밌고 멋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1등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1등을 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쥐어짜서 글을 쓰면요, 어쩌면 그 글은 1등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을 받든 못 받든 나는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한번 글을 써보겠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고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원칙이 있기는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글을 쓸 때 언제나 내 것만, 내 생각만, 내 뱃속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고 언제나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는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요. 밖으로 나가면 정말 많은 재미난 이야기, 슬픈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만약에 난 정말 쓸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친구들을 열심히 관찰하거나 그리고 친구들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는 어른들도 열심히 관찰하거나 내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꾸 나에게 기회를 주거나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서 솔직하게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저에게 글을 잘 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의 비결이 꼭 통해서 언젠가 꼭 한번 1등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1등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1등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작가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다 대답을 못 해드려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도 좀 아쉽네요. 우리 신기초 그리고 한려초 친구들, 제가 질문을 들으니까 책을 꼼꼼히 읽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잘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책에는 정답은 없어요. 내가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작가님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꼭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마 작가님은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짐작하시고 그것이 작가의 진심이고 정답이라고 믿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잘 지내시기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제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작가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던지, 질문을 주고받기 전과 후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혹시 발표할 사람 있나요? 작가님께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아, 그랬구나. 제가 꿈이 작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이 글을 잘 쓰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하, 다른 친구들 하세요. 작가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책을 조금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조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이해도 더 잘할 수 있고 책의 내용도 더 풍부해진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생각이 풍부해졌구나. 작가님의 기존 책 말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10월 달에 새 책이 나온다니까 좀 기대돼요. 아하, 네. 작가님과 만남의 시간을 이제 잘 가졌고요. 마지막 그동안 여러분이 부크리에이트한 내용을 한려초 친구들이 지금 읽고 있고, 여러분은 자작자작을 들어가서 한려초 친구들 것을 읽어보면서 어떤 친구들 걸 칭찬할 것인지, 또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 궁금한지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초 친구들, 우리 누구 가장 관심이 많나요? 네. 그 소리지르는 운동장 이윤서 작가님을 압니다. 이걸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예. 아, 네. 이거를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나 걸렸냐면 친구들보다는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고 한 챕터에 이틀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 친구가 자작자작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는 내가 생각하는 등장인물의 선약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의 이름은 김연우 학생이고요. 김연우 학생이 중간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공예주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아빠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친구에게 족집게 문제를 가져다 줘서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김연우 학생이 만약 공의주가 된다면 족집게 문제 말고 어떤 노력으로 막 야구부를 모을지 궁금해. 저는 어떤 행동으로 노력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해랑 회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회의를 많이 할 것 같다고요? 추가 질문 있나요? 방금 전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행동과 말로 회의를 진행하실 것 같아요? 막야구부에 자주 오는 학생들이랑 같이 할 것 같아요. 질문 없나요? 우리 하여 소리질러 운동장 중 주인공에게 쓰는 마음의 편지 만지의 이 해담친 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거에 큰 감동과 편지를 쓴 거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셨나요? 네. 멋진 질문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면 교장 선생님이 꽃으로도 학생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학생들을 때리지 않게 하려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려초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 받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다시 가운데 앉아 주시겠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마무리로 PPT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새 인물이 나왔어요. 중요 인물이. 운동신경은 엄청 뛰어난데, 여기 열정은 뛰어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재치가 뛰어나지만 수학 실력이 제일 낮았던 인물은 정의주. 다음, 정직은 엄청 뛰어난데 약간 담대함이나 야구 실력이 부족했던 인물은 김동해. 마지막은 누굴까요? 야구 실력은 정말 뛰어나는데 논리력이나 어떤 정직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사람은 감독님이에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잘 빛나는 것과 또 빛나고 싶은 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의 3달 동안 선생님하고 이렇게 미래교실을 준비했고 또 에듀테크를 활용했고, 오늘 공개 수업을 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보석이 더 빛나게 되었는지, 또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한 명씩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누가 좀 생각해보고. 벌써 생각났어요? 원래 용기의 보석이 없었는데 용기의 보석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용기가 안 나서 발표도 못 했는데, 지금 사람이 많아도 용기를 내서 발표를 잘하니까 용기의 보석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해도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지금 엄청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성실의 보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조금 덜 성실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성실해졌어요. 실에 가장 먼저 오고 늘 제 시간에 왔던 친구예요. 성실히 빛나는 것 같아요. 저는 3달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열정이라는 가치 보석이 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을 할 때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다 같이 함께 협동을 하며 노력을 했는데 그 면에서 애들도 열정도 늘어나고 저도 같이 열심히 하니까 다 같이 열정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창의성이라는 보석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진짜 상상력도 없고 질문 같은 것도 못 만들었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상상력도 생기고 창의성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는 소통이라는 가치 보석이 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발표도 잘 안 하고 약간 소심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키워진 것 같아요. 아, 저는 공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이 만든 아하놀이랑요 좀 노는 친구가 있으면 실겐다 해로 수에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함께 해보자. 이것들로 좀 공감도 많이 하면서 질문도 하니까 공감 능력이 수직 상승. 네. 저는 감사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3개월 동안 이 생활 해오면서 제 꿈에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해준 우리 수석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이 봐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도와주시는 여러 사람들도 너무 감사해서 전보다 감사가 훨씬 많이 더 는 것 같아요. 저는 인내라는 보석이 키워진 것 같은데 이 수업하면서 이제 반에 제가 좋아하는 수업들도 좀 빠져야 되고 중간놀이나 점심도 와야 됐을 때 그럴 때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는데 인내하게 되도 뭔가 눈도 손도 간지러운데 간지러운 것도 참고 계속 하니까 인내가 생기네요. 아하. 네. 저는 용기라는 가치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는 용기도 없이 이렇게 발표도 잘 못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용기라는 발표를 이제 하게 되어서 이제 용기라는 가치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아침 활동, 중간놀이, 점심시간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이런 수업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발견한 보석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 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월에 종이책하고 전자책으로 발간되는 거 아시죠? 그 책은 또 각자 다른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발간하기까지 여러분의 꿈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 북쿠크를 통해서 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도 팔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 동해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도 마음속에 진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려초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안녕 인사하죠. 안녕. 네, 한려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